네, 갈피가 잡힐 듯 안 잡히고 있는데요. 국가의 어른으로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박찬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습니까? 아,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할까요? 송철호 사건, 송철호 황운하 3년 실형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친구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한 각종 부정행위가 이제 드러난 건데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이틀 전인 지난 금요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네,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부정선거 사건 이른바 네. 거기에 대한 최종 1심 판결이 났지요. 네, 그래서 송철호 당선자 징역 5년, 그 다음에 현장에서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반대편의 후보인 김기현 후보의 부정 비리를 청와대 지시를 받아가지고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김기현 의원 결정적으로 낙선의 계기를 만든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이 두 사람의 각각 징역 실형 2년이 선고됐어요. 네. 이 법정 구속을 왜 안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게요. 황운하 의원은 현역 의원이고 뭐 개원 중이라 하지만 송철호를 이게 현재 공소 제기된 것 중에서는 거의 우두머리인데 네. 그 법정 구속을 안 하고 그다음 백원우 조국 수석 밑에 이 비서관으로 있던 백원우 전 의원도 징역 2년, 기타도 뭐 집행유예 이렇게 판결 났는데 이 사건은 우리나라 사법 사상 이 사건을 앞으로 어떻게 처결할 것이며 또 수사가 미완의 부분이 있거든. 송철호 황운하가 정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점은 이 사건의 주범은 문재인이다. 네. 그리고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민정수석 비서관 조국도 비켜갈 수 없다. 그러니까 주범 문재인 그 주범의 핵심 보좌 그룹이 임종석 조국. 그렇죠. 이렇게 저질러진 그러니까 청와대가 총동원된 네. 8개 부서가 동원돼 가지고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청와대 비서실 전체가 움직인 사건이다. 네. 이게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에 대통령 당선된 직후 가을에 그 이듬해 있을 2018년 지방총선거에 나의 친구고 형님인 송철호 변호사가 그동안에 7차례 선거에 낙선했어. 네. 국회의원 선거 뭐 이것저것 내가. 그러니까 이번 8번째는 내가 대통령이 된 이상 이게 꼭 당선돼야 되겠다. 이걸 공개적으로 이 얘기를 해갖고 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소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시점에 직전 국회의원 선거 때는 그 민주당의 대표로서 선거 지원 유세한 화면도 지금 방송되고 있어요. 네. 화면 바로 옆에 서가지고 송철호 후보 당선을 위해서 그런 어떤 그 우정에 어린 어떤 한이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송철호 후보는 이제 선거 절대로 안 한다 그래 보따리를 쌌어. 네. 그 울산서 변호사 안 하고 부산 쪽으로 내려간다고 보따리를 싼 상태인데 형 보따리 싸면 안 돼. 그거 나가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게 다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8개 비서실 부서가 움직여 가지고 우선 홍보팀이 홍보 자료를 만들어줘. 공약팀이 공약 자료를 만들어줘. 그다음에 그 민주당 시장 경선에 나설 임모 최고위원이 있는데 네, 임동호, 이게 이제 예. 경선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복잡해지니까 이걸 내려앉히기 위해서 이 사람을 회유 협박을 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센다이 총영사 이런 데를 나가라. 아니면 국영급의 주요한 임직원 자리를 주겠다. 이래 강박을 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 경선 포기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김기현 시장 주변의 각종 부정비리 사건을 민정수석실에서 이게 전부 수집을 해가지고 요걸 경찰청을 통해 가지고 울산경찰청에 내려보내가 김기현 후보가 공천으로 확정돼가 발표하는 날 압수수색했죠. 그 당시 현직 시장이었는데 압수수색을 시장실을 했다. 전국 모든 신문방송에 대서특필됐다. 그걸로 선거는 끝난 거예요. 그렇죠. 공천 발표하는 날 그 징역으로 이게 범죄자로 몰아놨으니까 그거 누가 찍어주겠어? 네. 그러고 낙선해버린 이제 이런 사건이지요. 근데 문제는 이게 기소가 2020년
1월에 기소가 됐거든요. 너무 늦었습니다. 기소가 됐는데 1심이 몇 년이 걸렸어요?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났다.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났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되느냐? 김명수 대법원장 팀의 그 파벌 인사의 부장판사들이 이 재판을 이렇게 계속 미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을 신속히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문재인 재임 중에 문재인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냥 뒤로 미루는데 제일 먼저 부장판사가 김미리 부장판사. 김미리야. 이걸 내가 기억하는 거는 여자하고 이름이 김미리. 이름이 이쁘네요. 네. 아름다운 밑장이 이름만 뭐냐고. 이쁘죠. 그동안에 전과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법률 전과가 아니라 재판 아주 이상하게 합니다. 재판장을 맡았는데 1년 4개월 동안 이 재판을 미뤘어. 네. 그동안에 공판 준비 절차라고 6번 하고는 본안 심리를 안 해버렸다고. 네. 공판 준비 절차라고 하는 건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본안 심리를 들어가기 전에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측이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출석시켜 가지고 거기에는 피고인이 안 나가도 돼요. 변호사만 나가 가지고 이게 정의신문 절차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 하는 그 형식적인 것을 합의하는 것이니까 한 번이면 되는 겁니다. 한 번이면. 공판 준비 절차가 어떻게 6번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피고인 안 부르고 피고인 10몇 명 안 부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1년 4개월 뒤에 이게 사직을 해버렸어. 네. 그리고 재판부가 바뀌었어. 네. 그러니까 후임 재판부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 1년 6개월. 그게 거의 3년을 그렇게 까먹어 버렸어. 그러니까 일부러 뭐 뭉갠 거죠. 예. 금년 4월에 와가지고 새로운 재판부가 심리를 해가지고 이제 목요일 날 3년 10개월 만에 판결이 났다. 그러면 대법원장 그 당시에 김명수 그다음에 그 부장판사 첫 부장판사 두 번째 부장판사 책임이 없느냐? 있죠. 형사 책임을 지어야 된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예. 그럼 의무는 신속한 재판을 해야 할 의무가 법관에게 있다. 그렇죠. 그게 헌법상 의무예요. 예. 법관은 신속 공정하게 양심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재판한다. 신속하게 해야지. 이 신속성을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걸 지연시킨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 되는 거예요. 직권남용이죠. 직권 남용이고 대법원장은 이 사실을 알고 문재인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파에 속하는 판사들을 계속 배치해가지고 이 직을 만들었으니까 감독권 행사에 직무유기한 거예요. 직무유기. 오늘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민주당이 참말로 악랄하고 터무니없는 사유를 들어가 이게 탄핵 발의를 하니까 오늘 아침에 사표를 냈죠. 네, 이동관 오늘 사표를 냈죠. 사표를 이게 대한민국 국회가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그 민주당 보고는 하는 소리야. 너희들이 말이야. 당신들이라고도 하고 싫어. 너희들이 탄핵을 그리 좋아한다면 지금 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1기, 2기 부장판사 이걸 탄핵해야 돼. 이걸. 그러네. 두 사람 부장판사. 최소한 두 사람이지. 김병수는 이제 뭐 임기 끝나고 나가버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셋은 이게 분명히 사법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다. 왜 그 문재인이 이 사건 전체의 공범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형법 30조에 공범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사람 이상이 모의하여 범죄를 행했을 때는 공범으로서 각각을 예를 들면 절도를 공모해 가지고 절도 행위를 했으면 형을 나누어 갖는 게 아니라 각각을 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겁니다. 네. 이게 공범이야. 그러니까 절도하기로 기획을 하고 하나는 망보고 하나는 직접 들어가 훔치고 뭐 하나는 뒤에서 연장을 뒤에서 제공하고 이거 다 공범으로 그 절도죄에 똑같이
해당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대표가 막 아주 맞다고 뭐 이 이 죄가 대- 적어지는 게 아니다. 이 대표가 지금 아주 적절한 예를 들었었는데 A, B, C, D, E, 네. A, B, C, D가 한 네 사람이 금고를 털기로 했다. 네. 그리고 A는 망을 보고 B는 열쇠를 따고 네. C는 안에 들어가고 네. 들어가서 돈 갖고 나오고 D는 자동차 시동 걸어가 대기하고 있다가 끌집어 나올 때 네 사람이 도망가고. 같이 타고 도망갔다. 네. 요렇게 합의해갖고 요렇게 실행했다. 예. 요게 아주 이제 공범의 한 포음이지요. 예. 그런데 그런 현장 개념으로 네 사람이 동시에 얼굴 맞대고 합의해서 하지 않다 하더라도 A가 어느 날 B에게 야 그걸 털자 터는 게 좋겠다 요런 방법으로 해라. 그럼 B는 C에게 이걸 털자 그러니까 너는 열쇠 따고 안에 들어가라. 그 D는 며칠 날 여기에서 훔쳐 나올 테니까 너는 엔진 걸고 기다리고 있거라. 예. 이럴 경우에 A는 B만 알고 A는 C도 모르고 만난 일도 없고 예, 그렇죠. A는 D도 모르고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전체가 공동정범이다. 공모 공동정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내 친구가 당선됐으면 좋겠다. 내가 대통령이 된 이상 됐으면 좋겠다. 이런 명령을 받던 각 부서의 관련자들이 대통령에게 일일이 물어보고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묻지 안 해도 않아도 공동 정보의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공동정범의 두 번째 타입에 딱 해당하는 것이고 그 정점은 이 사건은 문재인에 의해서 문재인을 위하 이 일이 벌어진 것이니까 공모 공동정범의 대가리에는 문재인이 문재인이죠. 있고 비서실 전체가 움직였는데 임종석 실장이 모른다. 민정수석실이 전체가 움직여가지고 황운하 청장에게 김기현의 범죄 사실을 모아가 내려 보냈는데 조국이 모르고 있다. 이 판결을 하고 기자들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 묻는 게 텔레비에 나오더라고. 예. 이렇게 대답합니다. 판결문에 내 이름이 어디 나오느냐. 근데 이게 일반인들이 들으면 순간 현혹을 일으킬 예. 수가 있지요. 법관은 공소장에 제기된 그 이름과 그 범위 안에서만 판단하는 겁니다. 네. 심정으로 이거 비서실장 털mit이 알았다 하더라도 임종석 실장이 알았다 이런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네. 그걸 불고불리 원칙이라 그래. 불고불리. 공소장에 고지된 내용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로 같은 논리로 임종석 실장, 조국 수석 비서관에 대해서 별도로 기소를 해. 이게 공모 근데 공동정범의 그때 왜 일원이다. 임종석하고 조국은 기소를 안 했을까요? 이 울산시장 선거 때문에. 자, 이게 이나마 송철호, 황운하 등이 기소되게 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조국 팀에 의해서 징계당하고 업무 정지당하는 그 와중에 그 틈새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이 사건 기소를 하라. 네. 근데 그때는 추미애 장관이 이 수사팀을 이미 해체해버렸어. 해체해버리고 기록만 남아있는데 그걸 갖고도 이제 공소장을 이렇게 얼개를 만들어 놨는데 중앙지검장 보고 이거 기소하라고 했더니 이성윤 검사장 경희대학 출신 문재인 후배. 대통령의 직계 부대 네. 도망가 버렸어. 검찰총장 전화 안 받고.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직권 발동을 해가 차장검사로 하여금 그 차장검사 이름으로 기소가 된 거예요. 네. 그나마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지막으로 몸부림치면서 한 일이 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건의 이 본질에 대한 문재인이나 비서실장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못하고 말았지요. 네. 해체해버리고 검찰총장마저 밀리는 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저 판결이 유죄 판결이 난 이상 검찰이 신속하게 지금 임종석 이 조국 가당은 시민단체 등이 관련자로 고발한 사건을 네. 문재인 검찰 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어. 네. 무혐의 처분. 예. 그러니까 이 고발인들이 항고를 했어. 네. 항고를 해가 지금 서울고등검찰청에 이 항고 사건이 임종석 조국 사건이 계류돼 있어. 네. 자, 지금은 윤석열 검찰이야. 네.
목요일 날 1심 판결도 이렇게 났어. 그럼 항고 사건 빨리 처리를 해가 기소 명령을 내려야 된다. 지금 요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임종석과 문재인은 안 봐도 뻔하고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고. 임종석도 자기 이름 안 들어가 있으니까 모르는 발뺌하는데 발뺌해도 소용없는 거죠. 문재인이 주범이죠. 다른 사람은 이 저 송철호하고 일면식도 없어요. 송철호를 당선시킬 만한 뭐 어떤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문재인이 30년 친구 소원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움직인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 판결을 두고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네. 한 가지는 지연, 영어로 말하면 딜레이, 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아니다. 3년 10개월, 2020년 1월에 기소를 해가 3년 10개월 걸리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선 송철호는 2018년에 시장에 당선돼 가지고 2022년 5월 말까지 다 임기 다 채웠습니다. 채웠어. 네. 그러고 다시 공천 받아가 입후보를 했어. 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러게요. 이게. 예? 네. 임기 다 채우고 또 공천.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재명 강경파들에 의해서 이거 이성을 잃은 집단들이야. 네. 그리고 그걸 다시 공천 받는 녀석도 이게 이성을 잃은 짓을 했어. 철면피들입니다. 그 물론 낙선했지. 그런데 또 한 거는 황운하. 그렇지. 황운하 한병도는 2020년 1월에 기소된 피고인이 됐는데 4월에 국회의원 선거에 공천을 받아가 대전과 전북 익산에서 국회의원 때 지금 배지를 달고 임기 거의 다 채웠습니다. 지금. 다 채웠지. 지금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5월까지 임기 말인데 그 사이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고등법원에 언제 판결이 나면 대법원에 언제 판결이 나겠어 이게? 임기 다 채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지연시켜 가지고 시장도 해먹고 국회의원도 해먹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그래서 이들이 살기 위해서 국회도 분탕질을 하고 그 이런 행패를 계속했고 두 번째로는 좀 민망한 얘기인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네. 이명박 대통령 국정농단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지 그게 뭐 다스가 자기 소유냐 안 소유냐 뭐 이렇게 주로 되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을 뒷배를 봐줬다 이거 뭐 증거로 확실히 연결되기도 어려운 걸로 국정농단이라고 했는데 이 문재인의 이번 이 국정농단은 비서실 전체가 동원된 엄청난 거죠. 예. 이걸 100% 농단이라고 한다면 그 이명박 문재인의 농단 혐의는 10%? 그렇죠. 그 두 사람이 이명박 박근혜가 가장 억울한 이 일을 두고는 가장 억울한 사람이고 그래. 동시에 국민도 억울한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사법부 독립이다. 그다음에 법관은 신속한 재판을 해야 된다.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된다.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권리가 있다. 이거 전부를 뭉개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뒷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문재인 남아있는 처리. 두 사람 그걸 임종석 조국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하고 문재인은 문재인도 수사해서 기소해가지고 네. 이게 재판부가 이제 재판을 끌잖아요. 네. 이 공판 준비 절차라는 이유로 이제 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검사가 그게 항변을 해야 됩니다. 네. 이 더 이상 공판 절차 준비 절차 할 필요 없다. 본안 심리로 바로 들어가야 된다. 이걸 검사가 주장을 해야 돼. 주장한 증거가 없어. 이게 문재인 검찰이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안 들으면 검사가 법관 기피 신청을 했어야 돼. 지금 최소한도 2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런 강경한 형사소송법상의 권리 의무를 행사하지 않았다. 네. 그 검찰도 그 당시 검찰은 문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두 명의 부장 이런 검사. 각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총지휘관으로서 이 사건을 어떻게 결론내야 되는가. 지금 결론이 나와요. 주범은 문재인이다. 신속하게 수사해서 기소해야 되고 저는 이제 영장 청구하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졸개들 둘이 실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주범인 문재인은 영장 청구에 구속해서 수사를 해야죠. 네. 구속 수사해야죠. 구속 수사해야 된다. 문재인이 주범이다. 네. 문재인은 그러면 자수하는 게 낫겠네요. 그런 일은 없어야지. 한나라에 국가 원수를 지낸 사람이 자살한 아니 나라 자수, 이런 자수. 나라가 어디 아니, 있습니까? 자살이 아니라 자수. 자수? 자수. 그렇지. 자수하여 광명 찾자.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이 비자금 사건이 발달된 거는 당시에 박교동 의원이 300억 원짜리 수표 카피본을 국회에 들고 나가 이게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구자에서 나온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예. 그러자 하루 만에 노태우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서 맞다. 네. 맞다. 내가 검찰에 출두한다. 이를 그렇죠. 자수했어. 예.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설례도 있다. 그 비교해 보면 문재인은 이건 자수해야죠. 문재인 자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안 하면 노태우 대통령보다 못한 사람이지. 그렇죠. 야, 자수 안 하면 노태우 대통령보다 못한 사람이 되겠네요. 그들이 그렇게 비판했던 전두환 노태우인데, 자수할지 안 할지 지켜보고요. 하여튼 그거하고 별개로 문재인은 주범이기 때문에 구속 수사하라가 오늘의 결론 되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